안녕하세요. 소방안전. 이게 참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용어도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 등 점검관리 매뉴얼 1권. 이 좀 두꺼운 자료에서요. 진짜 알아야 할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현장 실무 지침서라 내용이 엄청 상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법적 효력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지식 쌓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기술적이고 방대해서요. 오늘은 딱 핵심 개념이랑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때 뭘 봐야 하는지 그런 실용적인 거 위주로 볼게요. 아, 좋아요. 네. 특히 이 시스템들이 막 서로 연결돼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알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장 흔하게 보는 거, 소화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진짜 어디에나 있는데 제대로 아는 분은 또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빨간색 소화기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대부분 ABC 분말 소화기인데 ABC요? 그게 무슨 뜻이죠? A는 일반적인 거, 뭐 나무나 종이 같은 거 탈 때, B는 기름, 유류 화재고요. C는 전기 화재. 아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다 쓸 수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 분말이 불을 확 덮어버리면서 산소도 차단하고 약간 식혀주기도 하고 화학 반응도 방해하고 그런 원리예요. 그렇군요. 그럼 BC급 소화기도 있던데 그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거는 주로 주방이나 전기 설비 많은 곳, 그런 데 두는 편이죠. 아, 네. 그럼 이런 소화기들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것도 기준이 다 있겠죠. 당연하죠. 핵심은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마다 둬야 하고 공간이 좀 넓다, 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 공간마다 하나씩. 네. 그리고 아파트는 당연히 세대마다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행거리 20m 이내. 아, 걸어서 20m 안에 있어야 한다. 네. 불났는데 막 저 멀리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아, 폐기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다 쓴 소화기는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그럼요. 보통은 폐기물 스티커 사서 붙여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데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례가 약간씩 달라서 버리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즘 보면 왜 스프레이처럼 생긴 작은 것도 있던데요. 에어로졸식. 네. 간이소화용구라고 하죠. 아주 초기에 정말 작은 불씨 있잖아요. 뭐 휴지통에 불이 붙었다거나 커튼 끝에 살짝 그 정도는 끌 수 있는데 이걸로 막 큰 불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보조수단,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식 소화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화기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직접 끄는 거라면 불이 난 걸 알아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바로 그거죠. 구성은 크게 보면 감지기, 그리고 전체를 제어하는 수신기, 우리가 비상시에 누르는 발신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실제 불이 아닌데도 막 울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비화재보라고 부릅니다. 아, 저 그거 들어봤어요. 정말 성가시죠? 막 새벽에 울리고 그러면. 맞아요. 진짜 불났을 때 사람들이 에이, 또 오작동이겠지 하고 무시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축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 수신기나 감지기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감지기가 신호를 딱 감지해도 바로 삐 하고 울리는 게 아니라 아, 잠깐 기다려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설정된 시간 뭐 몇 초 동안 계속 신호가 들어와야 이건 진짜 불이다 하고 판단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요리 연기나 먼지 같은 거에 잠깐 반응하는 거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오, 스마트하네요. 그럼 만약에 경보가 울렸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감지기 문제인지 대충 짐작할 수도 있나요? 네. 일단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를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다시 엥 하고 울리면 보통 열감지기, 그 차동식 감지기 쪽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근데 눌렀다 뗐는데 한 몇 초 있다가 다시 울린다. 그러면 연기 감지기 쪽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구역 감지기를 점검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요. 원인 파악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연기 감지기는 그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기는 위로 빨리 뻗으니까 계단이나 복도, 특히 복도가 길면 30m 이상 더 중요하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곳 있죠? 승강로. 그리고 천장이 아주 높은 곳. 한 15m 이상, 20m 미만. 와, 꽤 높네요. 네. 그런데도 필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곳 중 하나가 우리가 잠자는 곳, 침실이요. 아, 맞아요. 잘 때는 정말. 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 침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때는 화재 감지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네. 감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실제로 불을 끄는 설비겠죠.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화재 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죠. 그래서 평소에 유지 관리가 정말 생명입니다. 유지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요. 일단 소화전함을 딱 열었을 때 안에 호스가 막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물 뿌리는 노즐, 관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있는지, 또 한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쓰기 불편하니까 보통 바닥에서 1.5m 이하에 설치돼 있는지 봐야 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배관이 얼 수 있잖아요. 아, 맞다. 동파. 네. 그래서 보온재는 잘 감싸져 있는지 아니면 열선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동결 방지 조치 점검이 필수입니다. 얼어버리면 그냥 고철 덩어리니까요. 오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야죠. 제일 흔한 문제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뭘 자꾸 쌓아두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면서 뭐 칸막이라든지 전등 같은 걸 너무 가깝게 설치하는 거예요. 아, 물 뿌리는 걸 방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이 넓게 쫙 퍼져야 하는데 바로 앞에 뭐가 막고 있으면 효과가 뚝 떨어지거든요. 헤드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헤드랑 그 장애물 사이에 최소 한 30cm, 뭐 길게는 45cm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때 이런 거 꼼꼼히 봐야 해요. 자, 오늘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자동 탐지 설비, 그리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이 매뉴얼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은 이 모든 설비가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설치 기준부터 점검 방법, 관리 요령까지 이 모든 세세한 지침들이 결국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킨다, 이걸 넘어서야겠네요. 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네. 어떤 걸까요? 바로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 소방시설은 어디에 있고 또 잘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매뉴얼은 설비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진짜 안전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우리가 사용법을 모르거나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준비 못지않게 평소에 대피 훈련도 하고 비상구 위치도 익혀두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가야 진짜 안전이 완성되는 거겠죠? 네, 기술 너머의 준비, 그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